안녕하십니까. 헌신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매일 타설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이해력과 어휘력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하십니까? 여러분도 보람이 있으시죠? 네. 당장 어렵더라도, 내용이 어렵더라도 꾸준하게 쌤 설명 듣고 받아 적고 한 번 더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월요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쌤과 함께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학생 여러분들은 국어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믿고 여러분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11번째, 재벌 총수도 예외 없다. 보여준 이재용 단죄입니다. 제목을 통해 본다면 우리가 재벌 하면은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을 거느린 그런 기업의 집단 지배 체제를 재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성, 현대, LG, 롯데 그룹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지요. 그동안은 재벌의 총수, 회장 정도 되면 드라마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뭐였나 옛날에 유아인 씨가 나왔던 그 영화, 까먹었네. 황정민 씨가 나왔던 그 영화 보면 이제 법도 무시하고 사람 어떻게 해도 이제 피해가고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평범한 사람이 우리 같은 시민들이 했다면 징역도 몇 년 나올 것도 그냥 빠져나가고 그동안 많았단 말이에요. 불공정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재판 결과 죄를 처단했습니다. 죄를 받았습니다. 단죄라는 말은 죄를 받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통해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경제 권력이었던 이재용 회장에게는 통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단결된 거예요. 단죄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단죄 받아서 기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뭐야? 그럼 그동안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랬단 말이야? 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이따가 하겠고 어휘 정리 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우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라는 말은 실제로 집행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 재판 받고 바로 이제 구속돼서 이제 집에 못 가고 구치소로 갔습니다. 1심에서 우리나라는 3심제죠.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습니다.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은 끝에 결국 실형에 처해진 것이다. 그래서 1심 징역 5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라는 말은 이제 땅땅땅 판결 받은 것이죠. 집행유예라는 건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것은 집행을 좀 미루어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뜻이라면 유죄예요, 유죄. 징역형이라는 건 유죄야. 죄를 지었어. 그런데 잘하면 5년 동안 네가 똑같은 죄를 안 저지르면 다시 감옥 갈 일 없어.
즉 집행유예라는 것은 아무리 징역 3년이라고 해서 감옥 가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은 똑같은 죄에 저지르지 않으면 감옥 가지 않는다 해서 집행유예가 더 크면 이건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심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 2심의 판결 잘못됐어 다시 유죄로 판결해 실형 선고해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제 실형에 2년 6개월 실형이 처해지고 이제 구속돼서 구치소로 간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팩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즉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시고요.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가 국정농단 사건, 즉 국정농단은 나라의 어떤 통치를 국민들이 위임해서 대통령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만 우리 잘 알고 있는 최순실 씨 등에게 권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겠단 말이야. 즉 권력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막 했어. 이거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름 지어졌고 그로 인해 막 감옥 가고 재판받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확정에 이어 이분도 이제 징역 20년인가 이게 받았죠. 이 부회장도 사실상 최종적인 선고를 받음에 따라 왜냐하면 3심 끝났으니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단죄가 마무리된 셈이다. 죄값이 이제 마무리된 셈이다. 재벌 개혁을 소리 높여 요구했던 촛불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다. 재벌 개혁, 재벌 대기업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좀 이제 불법적이라거나 편법적이라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 했었거든. 문제가 있다. 개혁을 했었죠. 그것이 이제 2016년 국정농단과 관련 있는 그 일이었었지요. 재벌 개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위대했던 시민혁명이라고 쌤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촛불 들었나요? 네. 자, 재벌 기업들이 불법 경영권 승계와 황제 경영 이런 것들 때문에 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아버지가 회장이면 자식도 회장인가? 그런 건 없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설립자가 있지만 주식회사가 되면서 이사회, 주주들이 주인이거든요. 마치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왕 아니잖아요. 소유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마찬가지로 재벌 회사들의 주인도 그 주주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막 맘대로 해. 이런 것은 안 되지. 응? 또 황제 경영. 황제가 아닌데 황제처럼 내 마음대로 경영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회사인데 자기 건데 자기네가 있는 건데 뭔 상관이냐 하지만 회사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 회사에. 그리고 그 회사가 만약에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걔 망항이라도 해봐. 일자리한테 날아가는 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도 감사받고 비판받고 감시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 경영이 되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재벌 개혁을 얘기했었는데 좀 적폐라는 거는 사인 패단인데 잘못이라고 할게요. 골고 고여서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쌓인 적폐를 어떻게 했어요? 쌓인 적폐를 좀 올릴게요. 씻어내고 재벌 개혁의 고삐를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개혁의 고삐를 다잡는다. 개혁을 말을 타려면 달리기 위해서 말고삐를 운전하면서 손잡이에 딱 잡듯이 개혁도
또 단단히 잡아서 열심히 해라. 이런 계기라는 말은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첫 단락에서 얘기했습니다.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 확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재벌들의 개혁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자라는 그런 얘기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들이 아무리 중한, 무거운 죄를 지어도 큰 잘못을 저질러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3.5 법칙인데 이것이 처벌은 처벌인데 관대한이다라는 말은 너그러운 처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징역 3년 받았지만 5년 동안은 이 징역 3년을 유예해준다, 미루어준다니까 풀려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아니 죄를 지어도 풀려나니까 아니 개혁을 하겠습니까? 맘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깼다. 죄 지으면 간다. 이랬습니다. 재벌들의 방패막이가 됐던 시대착오적 경제 논리는 이번에 양형 사유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자, 여기 재벌들의 방패막이 뭔가 좀 처벌하려고 재벌이 잘못해서 막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면 방패가 뭐였냐면 재벌 지금 처벌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재벌 총수가 지금 잡혀가면 누가 경영하느냐? 이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인데 지금 잡혀가면 안 된다? 이것이 시대착오적인 뭔가 잘못된 경제 논리. 그러니까 회장이 잡혀가면 경제가 결단이 난다. 이렇게 겁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논리는 국민들 겁주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쓸데없이 막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재벌 총수를 잡아가면 안 되지.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한 논리였던 것이죠. 이번엔 양형 사유. 사유는 이유고요. 양형은 형벌을 몇 년 할 건지. 유죄는 유죄인데 몇 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1년, 2년, 3년 할 건지를 정하는 것이 양형입니다. 형벌을 정하는 거. 몇 년 할 건지를 정하는 게 양형입니다. 말조차 꺼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경영 공백이나 경제 타격을 명분으로 한 재벌 봐주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이것이 바로 경영 공백, 경영 타격이 시차고도 경제의 논리였던 것이죠. 명분, 이유 바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아.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선례, 하나의 사례. 이를테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가 되겠죠. 여기서 선례라는 말은 될 것이다. 2년 6개월 감옥 가는데 이미 1년은 한번 살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가는 겁니다. 86억 원 뇌물 횡령이라는 86억 원 정도, 그 중에서 일부는 뇌물이고 일부는 회사 돈을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횡령해서 뇌물로 준 겁니다. 누구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혐의라는 말은 이제 의심을 사는 거죠. 이렇게 뇌물 횡령했다고 의심을 해서 재판에 이제 넘겨지게 됐죠. 자, 그럼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적용했을 때, 즉 뇌물 액수가 86억
86억이잖아요. 횡령과 뇌물이 86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년 정도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런 형벌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얼마인지 까먹었는데 했을 때 최저 기준보다 낮은 형량이다. 최저 기준보다 낮은 형량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가야 되는데 2년 6개월이잖아? 2년 6개월보다 더 감옥 가야 되는데 더 가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람이었으면 여지없이 갔겠죠. 보다 낮은 형량이다. 더 가야 된다.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라는 말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고려해서 그래? 그런 이유가 있었어? 그래, 알았어. 좀 봐줄게. 이렇게 참작해서 감경 줄였다 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내가 86억 뇌물 줬다고 해서도 그렇게 2년 6개월 나올라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정이, 즉 이 판결 2년 6개월 실형이라는 거 지은 죄에 대해서 가긴 갔지만 이게 무게가 법 감정이 이게 이만큼인데 이만큼 내가 똑같지 않고 내려간 거야.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법에 대한 감정이 좋겠어? 안 좋지. 뭐야? 이것도 제발 봐주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법 감정을 가진다면 그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법 해석인 거야. 감정인 거야. 86억이면 최소한 몇 년 더 가야지. 2년 6개월이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면 틀림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라는 말은 실상은 현실적으로는 좀 더 가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들이 집행유예로 사실상 형벌을 피해온 전례, 앞선 사례에 따르면 앞선 사례. 그럼 그동안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거야. 비춰보면 그걸 딱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실형 받은 거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에 한 발 다가선 셈이다. 좀 말이 안 되는 게 법의 평등이라는 말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동안 이러한 상식이 경제 권력 앞에 가서는 초라해졌다라는 거야. 한없이 안 지켜졌다는 거야. 뒤늦게라도 이렇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정치 권력의 요구를 핑계로 또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온 정경유착의 흑역사. 자, 정치는 대통령이라든가 정당 이런 사람들이고요. 경은 경제예요, 경제.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어디 뭘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면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저희 주세요. 그래, 알았어, 너희 줄게. 너는 뭐 없어? 뇌물 좀 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야. 서로 주고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많이 성장했지요. 그것이 흑역사야. 좋을 리가 있겠어? 그 공사가 제대로 됐겠냐고. 부실했겠지. 그리고 문제가 좀 많았겠지요. 또 그러한 뇌물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겠어? 좀 어려웠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또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알 거예요, 아마. 정경유착의 흑역사. 정경유착은 정말 없애야 할 것이죠. 이제 완전히, 여기 좀 지울게요. 이제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청산. 버려. 없애버려. 청산해야 한다.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청산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청산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에 대법원 파기 환송을 맡은 환송 재판부예요. 이 부회장이, 직접 인용이네요. 직접 인용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라는 말은 이런 거야.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달라고 했어.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주기 싫은데 달라고 하니까 이게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기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이래야지 일반적인 그런 거거든? 그럼 피해가 될 수 있는데, 그래? 어차피 줄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 하나 달라고 할까? 딜을 할까? 이랬다는 거야. 편승이라는 말은 그래서 좀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적어볼게요. 편승이라는 말은 남의 세력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거둠. 이익을 거둠입니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내놔.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좀 드릴까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이러면은 좀 그렇지. 잘못이지, 그것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묵시라는 말은 아는 듯 모르는 듯 은연중에 눈빛만으로도 알지? 이번에 얼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눈빛으로 딱 교환했다는 거야. 그것을 묵시적 은연중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 승계작업.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로부터 이 삼성을 지배하기 위한 걸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아버지도 회장, 아들도 회장 되려고 하는 거죠.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 대통령이 좀 도와주세요. 삼성의 회장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뇌물 드릴게요. 했다는 거야. 그런 취지, 그런 목적에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청탁, 요구, 부탁을 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회장이 돼야 돼. 근데 그냥은 안 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뇌물을 준 거야. 이런 거래관계가 돼가지고 그게 이번에 판결을 받은 거라는 거야. 알았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 기업인 삼성이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범죄에 관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지적은 한번 볼까요? 비단이라는 말은 다만 삼성에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재계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과도하고라는 말은 지나치고 너무한데 좀 지나친데 왜 이렇게 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지나쳐. 라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과도와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기에는 앞서 자신들 앞에 던져진 시대적 과제부터 즉시 눈앞에 딱 보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삼성이 이 부회장이 처벌받으니까 재벌 총수 이렇게 처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 건데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얘기하니까 이 사설에서는 그래? 그거 너무 지나치고 근거 없는 주장이야. 그렇게 삼성 걱정하지 말고 니네부터 똑바로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기업들의 재계들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 해결해야 할 문제
해야 할 문제가 뭘까요? 해결해야 할 문제. 본문에 언급된 단어로 말한다면 정경 유착의 흑 역사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능력으로 시장을 개척해서 기술 개발하고 물건 많이 팔고 그래야지 뇌물 주고 사업권 따내고 이러면은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 이러면 안 되지. 공정경제가 아니잖아. 다른 기업들 어떡할 건데 그럼. 불공정하잖아. 불공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러지 말자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회장은 지난달 결심 공판 때, 결심 공판은 이제 최종적인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판결 앞두고 하는 마지막 이제 재판 얘기예요. 그때 최후 진술을 하는 거야. 통해 눈물로 앞으로는 법을 지켜가면서 경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국민과의 약속은 사법 절차. 비록 감옥 갔지만 감옥 갔다고 해서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안 된다. 비록 감옥 갔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무관하게라는 말은 상관없이 충실히 착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행동으로 이제 보여줘야 된다. 충실히 지켜야 할 것이다. 재판부가 신설된, 좀 더 올릴게요. 이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새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삼성 내부에서 이제 삼성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제 효과가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 어떤 얘기는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 못했다.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삼성이 앞으로 잘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유념해야 한다, 명심해야 한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뇌물, 공여, 제공인 겁니다. 횡령의 근본 배경이, 그 근본 이유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회장을 물려받기 위한, 즉 삼성을 지배하기 위한, 삼성을 지배하기 위한 청탁. 부정한 청탁이죠. 뇌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은 더 근본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승계를 위해서 불법 저질렀는데 그러다 발각돼서 감옥 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즉 기업의 지배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주주들, 이사회 그렇게 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 기회에 삼성이 이 문제로부터 발목 잡혀 있는데 이거를 털고, 이 기회에 털고 더 글로벌한 기업으로. 삼성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아닙니까? 제품도 잘 만들고요. 세계에서 삼성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욕을 먹냐고요. 걔들도 안타깝습니다. 삼성의 실력 인정하죠. 다 삼성 스마트폰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쯤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 발목 잡혀가지고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털고 가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사설은 그렇게 한번 털고 가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은 우리가 하듯이 CEO라고 하잖아요. CEO,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아니 이 부회장은 존경받으면서 이사회 의장으로
의장으로 대주주, 주식이 많잖아요. 대주주가 이제 이사회이죠. 이사회에서 힘을 많이 쓸 수 있죠. 그리고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의 큰 방향을 좀 제시하고 경영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삼성이 그렇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이 삼성이 이번 기회에 거듭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해봐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말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래가지고 삼성이 잘못되면 우리나라의 큰 불행 아닙니까? 진짜로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잘 견내면 더 거듭날 수 있어요. 위기 뒤에 기회가 오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 아닙니까? 네. 자,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4세 경영 승계 포기. 이 부회장 다음 아들들에게 경영권을 안 보낸다. 안 준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전문 경영이 되면 자동적으로 4세 경영은 안 되는 거니까. 또 이 부회장이 현행 특정 가법상 징역형을 마친 이후에도 5년의 취업 제한, 그러니까 징역 맞춰도 삼성의 경영에 삼성 경영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5년간은요.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1년, 2년 6개월, 아까 1년 살았으니까 1년 6개월이죠. 그냥 형을 그동안 이제 경영 못하지?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또 5년간은 또 경영 못해요. 그러면 6년하고 이제 6개월 정도는 경영이 없는 거잖아. 그럼 이 사회를 그냥 가만히 있게? 그래도 삼성 망하면 어떡해? 안 되니까 이참에 전문 경영인으로 가면은 더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볼까요? 자,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는 다른 재벌 총수들에게도 타산지석이 돼야 한다. 여러분,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이 다른 재벌들에게 이 부회장 실형 선고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저렇게 하면 감옥 가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자성어가. 그래서 타산지석은 다른 산에 쓸모없는 돌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갖다 써 라고 교훈을 주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하찮은 돌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갖다 써. 그러니까 그거 본받아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총수 일가의 불법 비리로 기업이 타격을 받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 그래서 이제 뭐 전쟁에서 장군이 죽으면 그 부대는 끝나는 것처럼 이게 어느 한 기업도 회장이 이제 문제가 되면 그를 휘청거리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이라 볼 수 없어요. 그렇죠? 해소하는 전환점으로. 그러니까 총수가 다 지배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은 문제가 없지. 전환점으로 해결하는 전환점, 바꾸는 계기가 한번 돼봐라. 바꾸는 계기점으로, 그 포인트로, 터닝 포인트, 영어로만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또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 무소불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주의 이사회에서 뭔가 힘을 쓰려면 주식이 좀 많아야 돼. 그런데 그런 주식을 많이 확보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돈이 많이 들잖아. 51%의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겠지만 적은 지분만으로 이제 기업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뭐 순환 출제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많이 꼼수가 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것만으로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다. 이 좋은 뜻이겠어요? 나쁜 뜻이겠어요? 무지막지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문맥으로 추론하고 실제 의미는 무소불위라는 말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을
막 이제 지분이 10% 있으면 10%만큼의 말할 수 있고 20%면 좀 더 많이 말하고 힘이 있고 하는 건데 한 5%밖에 안 되는데 막 100% 가진 것처럼 막 하는 거야. 회장님 하면서. 이것도 재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행사하는 황제 경영과 불법 경영권 승계를 등 한국 재벌의 고질병이란 말이 있어요. 고칠 수가 없는, 고칠 수 없는 폐해, 잘못, 해로움. 그게 잘못이 아니라 엄청난 잘못을 폐해라고 합니다. 폐해를 혁신은 개혁보다 더 많이 고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더 개혁하는 거를 혁신한다고 하고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기 힘들었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들의 처벌을 계기로 해서 이참에 대한민국 자체, 국민들, 대한민국 혹은 그 기업도 거듭나는 더 나은 발전의 계기가 되는 형벌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었죠? 어휘 많이 따라 받아 적었죠?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내용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설 11번째 재벌 총수도 예외 없다. 보여준 이재용 단죄.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해봅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쌤이랑 맞춰보는 것도 연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필기해봅시다.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재벌 총수도 예외 없다. 이 말. 재벌 총수도 예외. 자, 이 말이 좀 꽂혔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외가 없냐라는 말인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만인이 평등하다. 만인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최고의 기업에 걸맞게 기업을 투명하게 이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인 준법 경영을 해야 한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아까 시대적 과제라는 말에서 정경유착을 끊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 기업이 되어야 한다. 재벌 개혁의 계기가 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휘가 이번에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휘를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건 꼭 어휘는 아니지만 시대의 어떤 과제였던 국정농단.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죠. 이거는 잘못이죠. 국정농단. 두 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그 기간만큼 감옥에 가는 겁니다. 집행유예 아니고요. 3번, 집행유예.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 미뤄둔다. 실형 안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판결이죠. 또 재벌들이 이것 때문에 다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파기환송. 이제 대법원에서 2심 재판 잘못됐어. 다시 재판에
이게 파기환송입니다. 다섯 번째, 단죄. 단죄. 죄를 처단하는 겁니다. 죄를 처단하는 거,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처단이라는 말이, 단죄라는 말이. 여섯 번째, 적폐. 고이고 고연 썩은 물이라 그랬죠. 잘못과 잘못이 쌓여가지고 어우 고질적인 적폐가 돼버렸어요. 이거를 청산해야죠. 6번. 그건 7번은 중하다. 중하다는 말 좀 이제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더 무거운 형벌할 때 중한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8번째, 관대하다라는 말이죠. 관대한 판결, 너그러운 판결. 9번째, 양형. 양형, 형벌을 몇 년으로 하지? 1년, 2년, 3년 정하는 거를 양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사유. 이 사유가 이제 양형 사유할 때 사유는 이유였었죠. 그랬고, 이 본문에서는 사유는 이유였어요. 이유. 자, 11번째, 언급하다 했었는데, 말하다. 말로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하다. 언급했어. 이렇게. 선생님 너를 언급하던데? 이런 거. 말하던데? 이렇게 언급하다. 이해하시고요. 12번째는 명분. 명분도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 있고, 13번째. 좀 많죠? 네. 13번째. 이 글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쌤이 좀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되겠죠? 네, 열심히 하세요. 13번째, 용납. 용납은 허락하다, 받아들이다. 근데 용납하지 않고, 그러니까, 싫어, 안 받아줘!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14번째, 선례가 되다, 하나의 사례가 됐다. 라고 했고요. 15번째, 혐의. 혐의는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것을 혐의라고 합니다.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었고요. 16번, 감안하다. 당신의 반성을 감안해서 죄를 좀 용서해 줄게요. 감안하다. 생각해서, 고려해서, 좀 배려해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7번, 감경. 감경, 줄여주다, 낮춰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5년 할 거를 1년으로 줄여주는 거를 감경이라고 합니다. 18번, 법감정. 법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니, 시민들이 했을 때는 10년인데 제발 총수라고 1년이야? 법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죠? 19번. 몇 번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몇 번까지 있을까요? 19번, 형량. 이제, 형량, 1년, 2년, 형벌의 양 정도를 형량이라고 하죠. 20번, 전례. 선례는 사례고, 선례가 없었다. 선례다.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례다라는 뜻이었고, 전례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전에도 전례가 있어.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어. 할 때 전례라고 쓰지요. 21번, 청산. 여기 적폐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청산입니다. 싹 없애버리는 것을 청산한다라고 하죠. 22번, 편승. 편승 좀 부정적인 의미였었죠.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같이 하는 거. 뇌물 드릴게 뭐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이 편승했다라고 합니다. 23번이요. 묵시적. 서로 눈빛만으로도 은연중에 서로 아는 거. 묵시적이라고 했었죠. 24번입니다. 연루됐다. 범죄에 연루됐다. 관련이 됐다. 이런 소리고요. 25번이요. 25번 비단은 다만 이런 뜻이었고요. 단지 이런 뜻이었고요. 26번
과도하다. 좀 지나친데. 그만 좀 해. 너무 지나쳐.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7번. 그 다음에 무관하다.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라는 뜻이고요. 28번. 신설되다. 새로 만들어지다. 였었고요. 29번. 실효성. 실제 효과가 있느냐. 그거 뭐 만들었다며? 그 효과 냈어? 성과 있어? 별로 없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하러 만들었어? 그러려면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겠죠. 30번. 충족, 만족하다. 충족했냐? 못했어? 이거 부족했구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1번. 공여, 줬다. 뇌물을 공여하다, 줬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32번이요. 청탁, 부탁하다, 요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33번. 그 청탁은 좀 뭐랄까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요. 뇌물을 주고 요구를 청탁하다. 이런 얘기. 승진을 청탁하다. 이런 것이죠. 33번은 뭐였냐면 타산지석.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쓸모없는 돌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면 갖다 써라.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러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34번 되겠습니다. 해결한다는 뜻이고요. 35번. 전환점은 변화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였었고요. 36번은 무소불위. 못하는 게 없어. 마구마구 해. 무자비하게 마구마구 하는 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못하는 게 없어요. 무소불위. 37번을 어디다가 쓸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편법. 법을 대놓고 어기진 않는데 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법의 구멍을 찾아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을 편법이라고 합니다. 좀 얄밉죠, 편법은. 38번. 고질적.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뜻이었고요. 폐해. 엄청난 잘못을 폐해라고 했습니다. 혁신. 개혁하는 것보다 더 고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완전 뜯어 고치는 겁니다. 완전 그냥 건물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건물 리모델링이 개혁이라면 때려 부수고 새로 올리는 거를 이제 혁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뉘앙스가 좀 달라요. 네. 여기까지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어휘를 많이 공부했어요.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으시죠? 쌤도 보람 있습니다. 두고두고 많이 익힙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